네, 토요일 뉴스 탑10 한동훈 장관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비대위원장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 이 부분이 요즘 정치권의 최대 화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성큼. 하지만 용산 아바타 프레임이 거론되고 있으면서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자, 한동훈 장관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약점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네네, 80이니까 감사합니다. 포기를 하고. 장관님 저도요. 잘생겼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장관님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장관님 옆모습이 너무 멋있는데요. 별 말씀. 이렇게요? 네. 내가 원래 이거 안 했는데 내가 변한 것 같아.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림을 잘 봤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웠어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생기셨네요. 저도 제 이름을 잘 기억하고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이 네, 잘생겼어요. 네, 한동훈 장관이 가는 곳마다 팬들이 모여들고 사인 요청이 쇄도를 하고 잘생겼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비대위원장 한동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한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로 다수 의원들과 당원들의 중지가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할 말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깔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분위기 일단 먼저 전해주세요. 지금 이제 그 총선 판을요 확 뒤집고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밖에 대안이 없다. 이게 여권의 급격히 퍼지고 있는 지금 여론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원래는 내년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이렇게 보통 규정 짓잖아요. 이래서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됩니다. 결국 총선의 프레임을 미래 권력 간의 싸움으로 판을 바꿔야 된다. 미래 권력. 예. 이러면 이제 그 결국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가야 된다. 한동훈은 이제 그 범죄자들을 이제 수사한 조선 제일검, 이게 한동훈이죠.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수많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 이게 이재명입니다. 이 구도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역대 비대위원장들이 대부분 실패했는데 성공한 경우가 이제 박근혜 비대위 체제였습니다. 예. 이때도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지금 한동훈 장관은 누가 봐도 이게 가장 보수 쪽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데 미래 권력이다. 따라서 이제 그 프레임을 확 바꾸려면 한동훈 외에 대안이 없다. 이런 이제 분위기고,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 장관도 이제 고심 끝에 아마 수락인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찬반 토론장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의원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뭐 팽팽하게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거 뭐 긍정 부정 다 뭐 있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맞네. 참신하고 뭐 지지도 높으니까 하자. 아직 검증이 안 됐다. 뭐 이런 거지. 한동훈 장관 같은 분을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상당수 있고 그래. 저는 김한길 의원 같은 분을 생각하고 얘기한 분도 꽤 많았어요. 네, 뭐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기를 뚫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뿐이다.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시고 와야 된다. 총선 승리에 필요하면 악마라도 모시고 적장이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이재명의 버금가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와 대비되는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과 함께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 등 어벤져스 팀을 만들고 원희룡도 함께 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 전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지금 장점을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단점은 이제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거, 또 비대위원장은 이제 공천 작업, 공관위원장이 물론 하겠습니다만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그럼 이제 반대파들도 생길 텐데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이제 우선은 원래의 계획으로는 한동훈 장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와서 뭐 바람직하기는 선대본부장이라 이렇게 신바람을 나게 하는 것인데, 비대위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당무도 해야 되고 손에 피도 묻혀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에서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정권 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뜻과 함께하는 힘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혁신 과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많은 어떤 피를 묻혔다 할 정도의 어떤 쓰라린 뭐 친박 간의 싸움처럼 그런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만약에 예컨대 김한길 또 뭐 그런 분들이 아닌 상태에서 오신다면은 실제적으로 당이 다른 방식의 어떤 전문가 그룹이 셋업을 해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지금 실제로 보면 많은 그 국민의힘 당원들은 저러다가 만약 다음 총선에서 좋은 성과가 안 났을 때 상당히 상처를 입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것을 아쉬워하는 이제 그런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네. 좀 아깝게 기약해서 그래 보니까 아예 지역도 험지에 가지 말고 강남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만큼 당원과 원내에서 처절하게 한동훈을 부른다면 굳이 외면할 이유는 없고, 또 더군다나 저는 뭐 아바타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관계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의 아바타 관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브레인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등하게 오히려 당내에서 얘기하는 어떤 당정 관계에 있어도 대등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관계가 오히려 한 장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서정욱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으로 2012년에 등장했던 사람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당시 이제 정권 말기다 보니까 박근혜 당시 미래 권력인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이렇게 일성을 하면서 비대위를 꾸렸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비대위를 만들고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과거의 구태로 돌아간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란 각오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비대위의 면모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정점으로 해서요. 황운여 당시 원내대표도 있었고, 이주영, 그다음에 이상돈, MB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했던 이상돈 중앙대 교수를 비대위원을 모시고 왔고, 김종인 의원도 있었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때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런 면면으로 결국은 비대위를 꾸려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통합당이 127석, 그래서 과반을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윤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당시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미래 권력 차기에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정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대등하게 공천도 할 수 있고 뭐 등등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 말기였고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반이나 남아 있는 시기인데 과연 비대위원장이 꾸려지셔서 대통령을 향해서 수직적인 단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 과연 한 장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당 속의 야당이라는 역할을 좀 했었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죠. 예, 또 뭐 세종시 수도 이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크게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를 맡았을 때 국민들은 여당 속의 야당, 소위 정권 교체에 준하는 수준의 변화를 기대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통했던 것이죠. 한동훈 장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통점이라면 어쩌면은 차기 미래 권력을 지향하고 있고 또 보수 지역 내에서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부채의식 없이 비대위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주지만 반대로는 과연 한동훈 장관이 그 당시 박근혜 위원장처럼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비대위를 운영하면서 용산에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한동훈 장관은 여기서 엄청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과연 한동훈 장관이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물론 아직 비대위원장은 누가 될지 모릅니다만 이르면 다음 주쯤에 비대위원장이 결정돼서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